일반 식당처럼 피크 시간이 확 있고 줄어들고 이거보다 꾸준히 하나하나 들어와요. 새벽 1시에도 들어오고 9시에도 들어오고 클램들 하고 이게 농담이 아니고 혼자서 배달 음식점 하시다가 우울증 걸리셔서 그만두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아예 안 되는 데들도 많거든요. 여전히 동네 중국집이나 이런 데들 하나 잘 되고 치킨집 몇 개 잘 되는 데들 그런 데 빼고는 안 되는 데들이 있는데 지역보다는 배달은 전통적으로 안녕하세요. 외식업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배달 전문점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홀 없이 배달만 하면 창업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일까요? 네, 배달 창업은 다르긴 하지만 시작은 1,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기는 하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지하 월세방을 얻어서 배달업종 전문으로만 월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던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요? 어딜 가나 성공은 극소수긴 하지만 하기는 하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죠. 그러면 배달 전문 창업의 장점이 뭘까요? 일단 장점은 시작이 되게 쉽고요.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고 특히 처음 외식업 시장을 접해보는 용도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혹은 실력이 좋아서 성공을 하면 투자 대비 수익이 많이 나올 수는 있죠. 딱 거기까지가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잘 되는 배달 업종이 있을까요? 잘 되는 업종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그 지역에서 1등하고 이런 애들을 보면 전골이나 아니면 아구찜, 족발, 보쌈 이렇게 좀 굴지가 큰 애들 이런 애들이 잘 되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엔 빙수, 팥빙수 같은 것들도 잘 되고 이렇게 디저트나 집에서 해먹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일식으로 이렇게 한상 차림처럼 나오는 것도 잘 되고요. 한식도 잘 되긴 하는데 조금 굴지가 커서 사람들이 집에서 해먹기 어렵고 파티할 때나 사람 모임할 때나 혹은 어떤 것들 음식을 먹는데 추가로 뭐 필요한 것들이 있거나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결국에는 계속 했던 말이긴 하지만 집에서 해먹기 어려운 것들, 단가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배달이 잘 되긴 합니다. 밸런스 게임 편에서 칼국수집을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면 종류도 배달로 괜찮을까요? 배달은 칼국수도 괜찮긴 한데 이제 결국에 관건은 이걸 다 끓여서 나갔을 때 도착했을 때 불지 않느냐의 싸움이긴 해요. 왜냐면 이거를 집에 가서 끓여 드셔라 하면 칼국수라는 게 밀가루고 전분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육수에다 넣으면 이 국물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국물을 어마무리하게 많이 줘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 가서 또 끓여 먹을 바에 그냥 밀키트를 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끓여서 도착했는데 면이 안 불었다, 끓여서 먹는 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되는 데는 솔직히 본 적 없습니다. 이 뿌는 이슈 때문에. 그러면 배달에 함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배달은 창업 비용이 적다고는 하지만 마케팅 비용이 그 창업 비용의 몇 배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온라인상에서의 노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매장의 온라인상의 사진도 엄청 예쁘게 찍어야 되고 영상도 잘 찍어야 되고 메뉴 구성도 잘해야 되고 네이밍도 잘해야 되고 이걸 또 홍보하는 요즘에 뭐 배민 깃발이 많이 영향력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깃발을 꽂고 위에다 오픈도 올려야 되고 또 플랫폼도 많아졌잖아요. 쿠팡 이츠도 있고 배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여기에 또 개별로 또 광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나가는 수수료도 있고 배달료도 있고 그래서 창업비는 적으나 나가는 돈이 웬만한 창업비만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이아빠님께서 개인적으로 요즘 이 업종 배달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빙수를 해장 빙수라는 컨셉으로 배달을 많이 해요. 보통 배달시켜 먹으시는 분들이 집에서 술도 한 잔씩 하시니까 족발이나 이런 거 시킬 때 이것도 하나 시켜라 라는 개념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빙수가 조그맣게라도 매장에 있으면 여름에는 일단은 기본 매출은 무조건 합니다. 근데 겨울이나 가을에 빙수가 많이 안 나갈 때 해장 빙수라는 컨셉을 잡으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 같은 것들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갑니다. 단가도 세고 그리고 회 같은 것들 구성 잘 좋게 하면은 사람들이 웬만한 횟집에서 눈탱이 맞느니 내가 보고 내 거 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해물찜, 족발, 보쌈 이런 것들 잘하면 잘 되죠. 배달 전문점도 지역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까요? 지역보다는 입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배달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화곡동, 산 언덕 있고 빌라들 엄청 밀집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배달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1등을 하면 그런 데서는 돈을 벌 수 있죠. 하지만 지역 같은 데 가면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아예 안 되는 데들도 많거든요. 여전히 동네 중국집이나 이런 데들 하나 잘 되고 치킨집 몇 개 잘 되는 데들 그런 데 빼고는 안 되는 데들이 있는데 지역보다는 배달은 전통적으로 주택가 쪽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상권이 잘 되긴 하겠지만 거긴 전용 매출은 안 된다고 봐야죠. 아파트랑 빌라랑 공존해 있는 응암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화곡동이나 이런 데들 구도시와 신도시가 합해져 있는 데들 이런 데가 좋습니다. 뭐 대학가 상권들도 잘 되긴 하지만 방학 때는 죽을 쓰죠.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배달 전문이 별로일까요? 거기는 오프라인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배달만 하기엔 저녁 퇴근하고 나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 상권은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가 밀집 지역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주택인데 1층 반지하거나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식당을 안 할 법한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 데들이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거죠. 어차피 배달을 하려는 이유 자체가 창업비를 줄이겠다는 게 가장 크니까. 또 요즘 보면 배달 전문점으로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디저트 메뉴만으로도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던데 카페 배달 전문점 괜찮은 걸까요? 보통 그런 데들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사업체가 그거 하나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하나만 하면 돈이 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디저트는 사다가 그냥 띄어서 파시는 거 아니면 직접 만들면 손도 많이 가고 디저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평수에서 디저트만 해서 배달로만 한다? 이거는 안 될 확률이 매우 크고 커피를 해서 로스팅을 같이 하신다든지 뭔가 다른 걸 같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달 전문점만 꿈꾸시는 사장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달 전문점은 진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배달 브랜드를 만들어서 매장을 확장을 해봤는데 이게 배달 전문점은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배달 특성상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반 식당처럼 피크 시간이 확 있고 줄어들고 이거보다 꾸준히 하나하나 들어와요. 새벽 1시에도 들어오고 9시에도 들어오고 클레임은 클레임들 하고 이게 농담이 아니고 혼자서 배달 음식점 하시다가 우울증 걸리셔서 그만두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배달 전문점 하시는데 보면 이렇게 조금 평수 있는 데다가 저쪽에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방에서 숙식하시고 자다가 메뉴 들어오면 하고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배달 수수료랑 광고비가 진짜 엄청 많이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짜리 팔면 진짜 1,000원이 남으면 잘 남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거를 24시간 내내 하면 맛이 갑니다, 진짜로. 오프라인 매장을 하는데 여기에 배달에 특화된 거를 하셔서 피크 시간 외에 배달하시는 건 오케이. 배달 시장은 수수료도 계속 오를 거고 새로운 대안들이 나와도 아직은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실 거면 제대로 객단가 높은 걸로 해서 잘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된다면 배달은 큰 타격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 집이 원래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소위 방구를 끼는 중국집이었어요. 그런 데들이 배달하는 건 괜찮아요. 배민이나 이런 데 쿠팡이츠 플랫폼을 빌려서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내가 완전 신생인데 창업비 아끼겠다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들여서 오픈을 해서 배달을 한다? 광고비만 한 1,000만 원 써야 될 겁니다. 숨어있는 작은 배달집들은 정말 어렵겠네요. 네. 그리고 리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배달 리뷰는 어차피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주고 리뷰를 받기 때문에 그 리뷰 자체를 신뢰하는 게 많이 낮아요. 결국엔 너무 많은 매장들이 보이니까 이야, 이 가격에 이게 나온다고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애초에. 근데 그러면 안 남겠죠. 네, 오늘 배달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배달에 대해서 안 좋은 점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물론 잘 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에 배달을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 내 카테고리로 1등하는 매장에 오프라인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응대를 하고 어떻게 이 음식들을 취급하는지를 보시고 그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왕 하실 거면 열심히 잘 하셔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